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 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장 본격적 끝나고 수다떠는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 오늘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4월 19일 금요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코스피가 1.6% 마이너스 2,591, 코스닥이 1.6% 마이너스 841, 선물도 한 1.8% 떨어지고 있고요. 네.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 모두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기관이 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조금이지만.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3,800억 마이너스 6,400억 기관 마이너스, 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3,600억 마이너스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오프닝 벨을 하고 나서 네.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사상 최초로 타격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외신을 통해서 나오면서 네. 이게 조금 긴장감이 올라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시 전으로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좀 더 많이 빠져서 마이너스 한 2% 정도까지 찍고 왔죠. 아니, 그렇지만 2.3%까지 나왔어. 2.3%까지 진짜 갔나요? 가슴이 철렁거리더라고요. 그래도 핵시설에 피해가 없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다시금 좀 낙폭을 줄여내면서 시장이 마감을 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목 누가 뽑았냐고 이거 개념 없다가 제목 뭐였어요? 후 논란 가슴 살짝 쓸어내리네요. 왜냐면 제가 아까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와, 이러다가 그냥 다 빠지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도 아직도 불안하긴 하지만 1.6%까지 바닥으로 올라왔잖아요. 따지면 한 0.8% 오른 거예요. 2.34 제가 아까 점심 때 직후에 잠깐 전화 통화 못 받았는데 그 한 20분 못 보는 사이에 바닥을 치고 막 올라왔거든요. 그게 2.3인가 내 기억하기로. 지수로 따지면 2,560이 잠깐 밑으로 내려갔죠. 2,560 제가 봤던 다 졌죠. 그걸 잠깐 내려갔었어. 그러다 뭐 얼마 있지 않고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그거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거죠. 네. 주도권님이 참 피곤하고 민감한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일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3시 22분 지나고 있고요. 네. 이번 주 시장은 진짜 범피합니다. 롤러코스터. 와, 진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이런 느낌인데 네. 오늘 조금 텐션 죽이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럴 필요 없습니까? 힘내면 됩니까? 하창원 본부장님 먼저. 힘내야죠. 힘내야죠. 힘내야 돼요? 네, 제가 또 지령을 내렸거든요. 지령을 내렸다? 누구한테? 그냥 제 독재 노트에 썼다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에요. 우리가 오를 때도 일단 분위기가 좋으니까 같이 신나하지만 네. 떨어질 때도 이렇게 위축되면은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조금 더 밝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나름대로 오늘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왜냐? 선물이 무려 1조 5천억 팔고 외국인 현물도 3,700억 팔고 기관도 많이 팔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어제 상승분보다 조금 빠졌잖아요. 이 정도면 선방이다. 선방. 그래도 아웃퍼폼. 아웃퍼폼은 아닌데 안 걸리네. 아웃퍼폼까지는 아니고 그건 아니지. 그래도 우리가 이런 수급이 이탈한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여전히 힘이 남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장중에 약간 어제 들어온 만큼 외국인 현물이 나갈 뻔했거든요. 네. 근데 다시 막판에 좀 사줬잖아요. 아직 안 끝났죠. 막판에 좀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아니, 장중에 코스피 3% 넘게 거의 3%, 예. 2.8%까지 봤어. 나는 2.8% 보고 진짜 3,555 봤어. 2,555. 3.1까지. 3.1까지 했어? 마이너스 3.1까지. 난 2.8 보고 잘 말아 올렸네. 네. 진짜. 근데 이게 수급이 이렇게 나갔는데 네. 요 정도면은 뭔가 기대하고 있는 게 확실히 있습니다. 제가 이 뭐 그래요?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왜냐하면 잘 한번 보세요. 다시 원달러 환율 높아졌죠? 선물 이만큼 던졌죠?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 다 패대기 치는데 네.
외국인이 그래도 현물에서 전거래를 들어온 거보다 더 크게 많이 안 나갔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정도 패닉으로 아마 오늘 매매하셨던 분들 상당히 좀 패닉이 왔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수급이 더 나왔어도 이상할 게 전혀 없었던 시장이잖아요. 왜냐면은 서킷 터지나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급이 요 정도밖에 안 나갔다라는 거는 나름대로 뭔가 노리는 게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 한번. 네. 좀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볼 부분도 있다. 동의. 동의하십니까? 내가 아까 저기 우리 단톡방에는 올렸잖아요. 네. 12시에 몇 시 점심 끝날 때쯤 했는데 제가 오래간만에 제 친구 영식이 얘기를 하면은 네. 내가 한창 다른 방송을 11시부터 12시부터 하고 있는데 막 전화 오는 거예요. 네. 오랜만에. 방송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때 막 이제 전쟁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했는데 점심 시간에 그 약속 있는데 계속 오는 거야. 그래서 어디서 받았지. 12시 한 15분 정도 받았는데 현금이 네 말대로 한 5-60% 갖고 있는데 지금 네가 얘기한 2,600 깨질라 그런다. 그때는 안 깨졌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네 마음이 뭐냐. 그러니까 좀 사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네 멋대로 하세요. 근데 내 생각에는 사면은 먹을 것 같은데 2,750 이런 식으로 저번에 올라갔던 고점은 안 올 수도 있어. 그거 생각하고 해. 그래서 현금 좀 태워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공유하려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기운을 낸 거지. 그래서 전화가 오고 막 문자가 오고 우리 회사에 내면서 그래서 기운을 냅시다. 말아 올릴지는 모르지만 네. 우리가 2% 넘어 빠진 건 많이 빠진 거거든. 많이 빠졌죠. 그래서 뭐 미국이 1.5% 나스닥이 반도체가 1.5 빠졌으니까 1.5%까지 오케이. 근데 2%는 너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라고.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 속보가 오는 게 뭐 핵시설 안 했느니 애써서 핵시설 안 했느니 뭐야. 그럼 이란 너 맞았는데 좀 조용히 있어 이 얘기 아니야. 더 이상 싸우지 말고. 그렇게도 해석할 수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있잖아요. 그래서 1,400 환율이 뚫지만 않으면은 일단 좀 숨고르기가 할 수도 있겠다. 악재란 악재가 대충 다 나온 것 같다. 이런 생각. 왜 TSMC, ASM에 좋을 수도 있는 나쁜 해석을 다 때려봤고. 네. 그죠? 나쁜 거다 그다음에 이제 결국 친다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 페이크 쓴 거예요. 6월째가 해서 4월 30일 유예한다 그러더니 그 사이에 3시간 남겨놓고 또 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럼 악재란 악재는 그럼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근데 이렇게 보시는 근본적인 거예요? 인더스트리나 이런 건 불확실해서 되는 건 없는데 이거에 대한 악재는 조금 어느 정도 해소는 아니지. 나왔기 때문에 바닥을 쳤고 바닥을 쳤으면은 살 수 있다. 삼성전자도 76,300원인가 100원까지 빠졌잖아요. 네. 네. 그럼 3월 20일 날 우리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용기를 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죄송합니다. 길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본원님이 아닙니다. 얘기한 대로 기운 내는 것이 제가 영어로 이렇게 빠지는 기운 안 내는데 아까 1점 몇 프로를 기운 안 내는데 2점 몇% 빠지니까 기운 내도 되겠더라고. 근데 기운을 냈어 사람들이. 그나마 다행이다. 지금 대만 봐요. 대만 얼마나 끝났어요? 대만. 지금 우리랑 대만은 비교했을 때 대만하고 찾아보도록 일본이잖아요. 하고요. 우리 1.6%인 대만은 일본 어떻게 됐어요? 일본은 일단 마이너스 2.66%. 네. 우리보다 심하게 빠진 대만. 상황이고요. 대만은 혹시 찾으셨나요? 찾고 있습니다. 네. 대만도 비슷하게 많이 빠졌을걸요? 우리보다 더 많이 빠졌을 거야. 그러면 솔직히 좀 덜 맞은 건 아니고 우리가 어저께 올라가고 많이 뺐지만은 상대적으로는 아시아 국가에서는 아웃퍼폼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보노님 얘기한 것처럼 뭔가 그래도 미련이 됐든 뭐가 됐든 아직은 조금 남아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 네. 일본, 일본, 대만 대비했을 때 아웃퍼폼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근데 아래 쭉 빠졌을 때 줍줍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 상황으로는 잘 주었다라고 회피한 거지. 생각이 들긴 그렇지. 하는데 가장 큰 악재가 주말이라는 거. 주말 주말 동안 어떻게 될지 너무 불안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쳤을 때 치고 나서 반응 속보가 없었으면은 불안한 마음으로 끌고 갔겠지. 네. 아마 오늘 장은 한 2.5%로 끝났을 텐데 거기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약간 보여주니까 그거 가지고 올라간 거야. 대만 가권 지수는 오늘 3.8% 정도 3.8? 빠졌네요. 예. 근데 요렇게 생각하면 니케이가 2.6% 마이너스, 네. 가권 지수가 마이너스 3.81. 근데 코스피는 마이너스 1.6 정도, 뭐 요 정도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그래도 뭐 좀 위안을 삼자면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저는 오늘 오히려 주말인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요? 제가 뭐 최근에도 이렇게 약간 좀 지수가 이렇게 어려울 때가 또 다른 기회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런 어느 정도 도면을 그려놓지 않으신 분들은 네.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좀 타이밍이 좋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지수 단에서의 레벨 라인도 한번 그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로 만약에 기준점을 좀 설정하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기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시장의 흐름이 지금 미국의 미니 선물들도 좀 빠지고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뉴스가 네. 지금 여러 군데서 나왔는데 어디가 진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은 확실하게. 그런데 이제 국제유가 어쨌든 WTI도 약간 좀 뭐 변동성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좀 고민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증시를 운영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이런 변수들이 막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기준점을 명확하게 하나를 잡고 있지 않으면 뭔가 센 거가 하나 나오면 이게 요걸로 갑자기 홀라당 이렇게 정신 빠져가지고 맞아. 막 이렇게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현혹된다고 해야 되나? 약간 불안해지고 그러거든요. 막,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반도체에서 만약에 수출 데이터 실적을 보기로 딱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럼 딱 그 시나리오 세우고 이거에서의 변수만 없으면 대변수 인해서 빠지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잘게 모아가시는 전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명확한 뷰가 있어야 돼요. 저는 저의 관점은 제가 바라보는 시장의 관점은 그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만약에 다른 부분에서의 뭔가 명확한 뷰가 있다 하시면 그거를 집중으로 해보신다면 충분히 시장 대응하시기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시 31분 지나고 있고요. 권종근님, 구름샘님, 윤상빈님, 유자님, 열얼라마96님께서도 네. 땡땡땡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나란히 1.6% 정도 마이너스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2,591 마지막 지수가 들어오는지 들어왔네요. 오케이. 2,591 그리고 코스닥은 841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수급은 거래소에서 기관이 6,500억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3,500억 이렇게 해서 도합 1조 순매도가 나왔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3,600억 마이너스, 기관이 1,000억 정도 사줘서 네. 코스닥은 총 매도, 순매도는 한 2,400억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만 팔았다는 거. 네, 선물에서는 지금 외국인이 한 1조 5천억 정도. 이야, 대단합니다. 왜 이렇게 팔아? 대단해. 참. 좀 규모가 나오긴 나왔지 선물. 아직 그럼요. 2조 5천억 더 남아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물량은 한 2조 5천억 정도 더 남아 있다고 보시면 돼요. 1분기에 워낙 역대급으로 좀 많이 샀기 때문에 그래서 4분기부터 그러니까 4월 달부터는 그러니까 2분기부터는 조금 쎄하다 이런 기사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역시 4월 좀 중후반 되면서 좀 현실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황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네, 오늘 정말 힘든 장이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코스피 지수가 2591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 1.63%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61% 하락한 841.91포인트로 마무리가 됐고요. 거래대금은 또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오늘 거의 22조 정도 거래량이 터졌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뭔가 대형주에서의 피 터지는 이런 전쟁들도 있었고 손바뀜도 좀 일부 있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수급적인 흐름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선물 1조 5천억 이상 이탈이 나왔고요. 아무래도 선물에서의 매도가 강력하게 나오다 보니까 기간 언제까지 쥐어짜서 나올 수 있나 구경을 해야 될 만큼 정말 오늘도 6,500억 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원래 선물이 1.5조 정도 나오면 한 8천억 이상이 보통 나오거든요. 근데 좀 적게 나온 거 보니까 좀 많이 이제 쥐어짰다. 말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도 양시장에서 코스닥은 사실 최근에 외국인이나 기관의 흐름이 1,000억 이상 된 적이 별로 없는데 금일 같은 경우 3,500억이나 팔았으니까 수급 이탈이 굉장히 좀 강하게 코스닥에서는 나타났고요. 거래소에서는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는 뭐 한 1,400억 정도 남아 있는 수준이고 뭐 여전히 좀 롱으로 보더라도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비차익 순매수 전거래를 들어왔을
있었던 거 거의 다 나갔는데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의 움직임들이 좀 강하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쪽에서 특히나 매도 라인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제 뭐 변압기라든지 이런 일부 쪽, 근데 대부분이 반도체 쪽에서 좀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수급적인 이탈은 반도체 중심으로 조금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 1위가 압도적으로 하이닉스입니다. 네. 2,300억 정도 던져버렸고요. 삼성전자도 1,000억 던졌고, 기아, 한미반도체, 그리고 뭐 말씀하신 뭐 LS 네. 이런 종목들 다 던졌다는 거. 현대차만 샀네요. 현대차만 570억. 기관이 또 매도 때린 게 네. 삼성전자 1,400억, 하이닉스 500억.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이렇게 또 다양하게 던졌네요. 요 삼전과 하이닉스는 왜 던졌을까? 이 의미가 있을까? 요거는 이제 김장일 본부장님한테 이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그리고 환율 다시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율 지금 얼마죠? 지금 1382원 정도면 뭐. 20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1,380원 선, 요 정도는 지금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네. 선을 소화하는 게 지금 정도의 레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근데 1,390 넘어서 다시 한번 또 1,300 트라이 400까지 한다. 가면. 이러면은 또 쉽지 않죠. 환율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말 동안에 역시나 해외에서 나오는 뉴스, 그에 네. 따른 이제 해외 시장들 뭐의 미장. 반응, 그런 것들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이스라엘 또 증시도 살펴보면 좀 좋을 것 같고, 주말 동안에도 이제 영어로 된 이 해외 뉴스를 내가 오랜만에 외신 캐스터 하고 나서 오랜만에 진짜 마켓워치, CNN, 다 뉴욕타임스 들었어요. 다 뒤졌다 진짜. 아니 나 이거 왜 봐야 되는데. 심지어 유가도 안 오르잖아 그래서 지금. 가장 정확한 기사는 뭐예요? 가장 정확한 기사? 아니 그러니까 공격을 했대. 네. 근데 뭐 그냥 핵시설은 뭐 이란 아니래. 뭐 모르겠어. 그냥 뭐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나요? 그냥 네. 이란 입장이 나와봐야 되고 소강 상태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왜 자세히 안 봤냐? 네. 아니 유가가 별로 안 움직이잖아요. 왜 난리냐고. WTI 지금 83달러 78센트입니다. 90달러 돌파했습니까? 이게 이란하고 뭐 이스라엘이 그렇게 크게 무언가 아웃브레이크가 날 수 있는 큰 상황이면 이거 먼저 90달러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더 되네 안 되네 이렇게 확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겠어요. 그럴까? 맞지. 근데 이거 83달러 수준인데 전쟁이 나네 안 나네 억가잖아 억가. 맞아요. 그게 맞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측면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그 공적으로 그 이스라엘이 이란을 칠 때 그죠? 이란의 핵시설이나 아니면 정유시설이나 이런 걸 직접적으로 건드리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유 그지 유가 생산하는 거에 이슈가 이란에서 이슈가 될 게 없어요. 아니면 이란이 반격을 하는데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 네. 살살하는 게 자기도 세게 하고 싶은 게 전략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진짜 누가 일시적으로 봉쇄한다든지 그러면 얘기가 그 유가는 바로 90불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유가 별로 근데 움직이지도 이제 않는데 이란이 억지로 끌어내리고. 그러니까 이란이 뭐냐면 웬만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란이 웬만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더라도 이란이 웬만하면은 싸움을 확전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걸 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라든지 아니면 이란이 완전하게 그 정유술이 파괴될 정도가 아니면은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안 갈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 며칠 사이에도 봤을 때. 그래서 유가는 의외로 실질적인 타격을 주지 않으면은 유가는 안 움직이고 그냥 정세가 불안하니까 달러 강세 이 정도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뭐 글을 받기는 했지만 네. 굉장히 공감 가서 하마스 공격, 이란에 대한 이런 확전 가능성, 결국은 네타냐후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가 계속 조금 더 권력을 유지하려고 쇼하는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 쇼하는 거지. 유가도 반응 없어. 이란도 뭐 아니 진짜 이스라엘이 막 뭔가 하고 싶어. 그리고 나 진짜 미사일 쏜다. 너네 내가 어떤 마음인 줄 알아? 진지게 확전됐지. 진지게. 이거 그건 약간 진직은 이거 아니죠. 종로 3가 가면은 저기 할아버지들이 술 먹고 야이씨 때린다 너 이씨 이거랑 비슷해 지금. 때린다 그러고 안 때리고 또 뭐 그런 게. 진짜 떼고 싶은데 옆에 큰 형님이 와갖고 너 때리면 너하고 안 놀 거야 이제 너 여기 못 오게 할 거야라고 바이든이 그러니까 약간 신경 쓰여서 못 하는 거지. 왜 우리 둘만 얘기해?
이쪽 쇼십니까 이쪽은? 아니요. 아니 배우는 거야. 연극하는 거 잘 보고 있어요. 연극이에요. 연구 배우야? 아니 근데 이 일인이요?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엔 그럼 떨어질 때가 기회였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죠? 네, 그렇지. 네. 지네들이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지만 그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어. 모양새가 그렇다는 그렇지. 거죠. 설마 뭐 전화해서 뭐 짜고 치고 그러지진 않겠지. 근데 떨어질 때 기회라고 보세요 그러면? 떨어졌다 올라왔으니까 반도체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아 나는 꼭 그렇지 않다고 봐. 반도체만 기회가 아니고 아까 2,550, 60 갔을 때 네. 그냥 반도체하고 넌 반도체하고 이퀄하게 봐도 되겠다. 나는 장을 사겠다. 장을 사겠다. 장을 사겠다. 환율이 아까 그때 1,390 안 갔거든. 1,400 안 갔거든요. 유가도 받고 아까 그래서 이란이 같이 맞붙고 싶은 상황은 진짜 없구나. 그러면 일단은 뭐지? TSMC 유행 이런 거 이거 해석 여지만 남겨놓다. 그러면 이게 플러스로 갈 수는 없고 한 1점 몇 프로 올라가면 되겠지. 어딘지 모르지만 2.8% 너무 심하다. 그 생각까지는 공감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전을 시키려는 마음이 없어요. 일단 이스라엘 말고 이란은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요거 채팅 받은 거 슈퍼챗 네. 받은 것만 조금 읽고. 네, 부와 행복님께서 6,000원 보내주시면서 6,000원의 의미가 있네요. 외신 기사 왜 봐야 되는데 킥킥 명앵커 너무 웃김. 명앵커 물가 비싸다고 참치김밥 6,000원이라고 해서 돈 보내주십니다. 돈을 잃었지만 클로징벨 보고 웃습니다라고 참치김밥 하셨네요. 6,000원이라고 언제 얘기했어요? 엊그제 얘기했어요. 엊그제 얘기했어. 엊그제? 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6,000원이야. 네. 왜 감사합니다. 바로 옆에 6,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6,000원이라니까. 여기 진짜 진짜? 쌀국수가 14,000원이에요. 아 김밥 2개 못 먹어 10,000원 가지고. 네, 여기 못 지금 먹어요. 여기 여의도에서 못 먹습니다. 네. 저 여기 기본 제가 김밥이 먹는 5,100원. 데선 먹는데 어딘데? 4,700원. 청담동? 4,700원. 여기 영등포에. 아, 진짜 맛있어요. 인플레가 장난이 아니야. 물가 인플레. 장난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부하 행복님 네. 6,000원 감사드리고요. 또 펜던트님이 오늘도 10,000원 보내주셨습니다. 장인어른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3% 마이너스 넘어갈 때 오지게 주었습니다. 와. 위너시네요. 장인어른이 누구야? 본부장님이요. 아 그 사람. 펜던트. 그분 펜던트? 움직이는 이 펜던트? 네 맞아요. 그건 펜줄럼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 펜줄럼. 네, 자 그러면 지금 8,500분 함께하고 계신데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한 게 사실은 뭐 장이 안 좋으니까 저희는 시황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조금 다운된 톤으로 말씀을 드리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억가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억가. 특정한 섹터와 특정한 종목 기준으로 좀 억가라고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하자본부장님 섹터 가볼까요? 네, 섹터를 가보면요. 근데 섹터 오늘 근데 저 자료 준비하는 게 오히려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 이제 오전장에 내릴 때 너무 이제 탁 충격받아가지고 시장이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뭐 말씀드릴 부분이 그나마 이제 같이 좀 곁들여서 얘기할 게 변압기 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유가, 천연가스, 방산, 사료, 물류, 해운 이건 다 지정적 리스크 연관된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미용 쪽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지 뭐 클래시스라든지 뭐 이런 쪽 일부랑 그다음 화장품 클리오 뭐 인수권 이슈 있고 이런 쪽은 좀 좋았어요. 네. 근데 뭐 그건 오프닝별도 얘기해가지고 좀 했고요. 어쨌든 조금 그래도 의미 있었던 거는 이런 변압기 같은 것들 제가 오전에 올라간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빠져가지고 좀 민망했는데 결국엔 다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시인가 그런 이제 조금 집중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은 이렇게 막 너무 과하게 빠지면 다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고요. 아마 좀 난도는 좀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움직임이 있었고 지금 근데 유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만약에 그런 지금 WTI도 선물 가격이 만약에 좀 떨어졌잖아요. 원래 장중에 4% 5% 올라가면서 시장에서 와 유가다 와 천연가스다 막 이렇게 갔는데 유가가 1%대로 지금 WTI 기준 선물 기준으로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유가 쪽이 강한 상황으로 끝났어요. 요거는 조금 상황을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게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니까 이게 진짠가 하고 좀 확인하는 과정들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주말 사이에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있으면 오전장까지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시세가 강력하게 분출이 될 수는 있다. 근데 애초에 이런 산업군들은 아시겠지만 장기적인 뷰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억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인터넷 용어인데 억지로 까내리는 거다. 억지로 억울하다.
억지로 까내리는 거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오, 인터넷 좀 하나 봐. 인터넷 피플. 어? 인터넷 피플. 안토나 페포? 뭐? 아니, 입에 침을 피플. 한가득 물고 안토나 페포. 인터넷 피플. 인터넷 피플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이 쓰는 인터넷에서 쓰는 이야기고. 네. 상승 섹터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빨강색 오늘 있었던 거 유가, 천연가스, 방산, 사료물류, 해운 변압기. 결국 원자재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 네. 좀 아쉬운 거는 엔터 왜 안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오늘 유일하게 진짜 올 오늘 빨간색 빨간불이에요? 들어온 게 올 빨간불이에요 지금. 진짜? 아니 또 하면 또 지금 최근에 많이 했다고 또 자랑한다고 하실까 제가 뺐죠. 누가? 하이브 이렇게 하면 또 올라가면 또 제가 신나하니까 그래서 형 신나해? 그럼요. 엔터 올라갈 때마다 제가 어떻게든 막 끼워 넣었는데 오늘 좀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그래 다음번에 한번 보여드려야지 약간 이렇게 한 거죠. 오늘 SM이 2.6% 올랐고요. 하이브는 JYP가 0.88. JYP가 1%, 하이브가 0.88. 섹터로 보면은 코스닥에서 제일 잘 간 섹터 중 하나입니다. 2등이에요, 2등. 오락문화. 여기 SM, 캐리소프트, JYP 이렇게 있었습니다. 형 그래도 넣기는 넣어줘. 올랐는지 알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오는 게 많지 않으니까. 어. 네, 오는 섹터가 많지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제가 4월 초에 저의 원픽이 엔터였잖아요. 네. 이제 엔터 간다 4월 달에. 근데 이렇게 올랐다고 얘기해도 똔똔이에요. 왜? 왜요? 한 번 빠지고 올라간 거라.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아예 빠져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바닥 찍은 종목들도 올랐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시장이 다운돼서 똔똔하면 잘한 거다. 그러네. 그러니까 요즘만 여러분도 포트폴리오 보고 딱 그 수익률 보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시장이 다 빠져버리면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할 뿐이지 네. 절대 주가를 개런티한 건 아니었죠. 결론적으로. 그렇네요. 그러니까 파란 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시장이 마이너스니까. 그 중에서 이제 시장보다 아웃퍼폼 했으면 그나마 조금은 위안을 삼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하락 섹터 가볼까요? 네, 하락 섹터는 일단은 위에 세 줄만 좀 적었는데요. 왜냐면 너무 다양한 산업군에서 다 빠지니까 진짜 적다가 이거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아예 뺄까 했는데 네. 어쨌든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 쪽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장중에 거의 4% 정도 빠졌고 하이닉스가 6%대 이상 7% 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 쪽, 그다음 바이오 쪽 일부, 뭐 그리고 나머지 산업군도 전반적으로 다 빠졌었는데 조선 조금 회복 일부 했고요. 근데 좀 큰 종목군들은 대부분 좀 오늘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 특정한 부분들로 보기보다는 요 밑에서 정리한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그냥 하락세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저희가 금요일 오늘 이렇게 마감한 거는 어쩔 수 없고 지나간 거니까 다음 주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다음 주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 국내외로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지금이라도 실적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의 실질적인 숫자와 앞으로의 가이던스, 요거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됩니까? 그럼요. 저는 지금 요번 실적 발표 시즌이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뭐 포인트예요. 안 중요했을 적이 별로 없긴 하지만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가장 탑 점수를 주고 싶어요. 왜냐면 그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제가 자꾸 수출 데이터 뭐 이런 것들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관세청에서 한번 데이터 보세요. 11월을 딱 기점으로 수출 데이터가 흑전이 강력하게 나왔고요. 반도체가 그 시점을 기반으로 지수가 2200대 후반부터 쭉 올라왔어요. 쭉 올라오는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다음 주 월요일에 또 관세청에서 이제 오후 6시에 아마 데이터 나올 네. 건데 거기에서 이제 그 기조가 유지가 돼야 돼요. 반도체가 지금 막 46%로 일단 1차적인 흐름들이 마무리가 됐는데 요 흐름들이 안 꺾이고 굉장히 높은 수치가 좀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잘 말씀해 주셨지만 가이던스 자체가 그 실적의 전망치 자체가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이런 데이터들도 잘 나오지 않으면 그냥 이제 또 팰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또 추가적으로 패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넘버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조선도 마찬가지죠. 방산도 마찬가지죠. 그런 종목군들을 다 뜯어보면 결국엔 넘버가 잘 나올 것 같은 환경이 자꾸 마련이 되어 있고 그런 리포트가 쫙 많이 있어요. 최근에 왜 그 뭐죠 면세나 뭐 이런 지금 카지노나 이런 쪽도 올라가잖아요. 왜 네. 올라갈까요? 그 실적에 대한 넘버가 찍힌다라고
보이는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글로벌 텍스프리 이거는 리포트로도 나왔죠. 실적이 데이터가 확인되는 쪽들 요런 쪽은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실적에 대해서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변압기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실적이 나오는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거죠. 그게 안 나오는 쪽은 지금 과감하게 다 소외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화면 보여주실래요? 다음 주에 실적 진짜 뭐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 결국은 와. 시장 자체가 우리는 반도체 베이스, AI 베이스니까 테슬라에다가 메타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IBM 등등 해가지고 요거 한번 보시면은 진짜 빅 실적의 주다. 엄청 그죠? 빅 알파벳 구글도 있고 그러니까 빅 위크이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음 주에 삼성은 30일이고요. 삼성은 30일 마지막 30일인가 30일인가 어디까지 있지? 마지막 날이고. 네. 하이닉스가 목요일 날 아침에 발표하죠. 장 시작. 목요일 날 목요일. 아침 수요일 날 그 목요일 날 저녁 우리 시간으로 네. 미국에 발표되는 거랑 겹쳐서 아. 하여튼 목요일 날 많이 또 이렇게 변동이 있을 소지가 있죠. 아하. 오늘도 하이닉스 리포트가 나왔는데 좀 이따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네. 2조 2천억을 부른 데가 또 나왔어요. 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조 2천억을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쓰면서 네. 컨센서스보다 잘 나와요 그렇게 썼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야 무슨 소리야? 니네들 다 얘기해서 벌써 컨센서스는 니도 안 보야. 내가 이러고 있는 거지. 오케이. 2조 2천억 안 나오면 안 된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2분기는 저기 지진 난 거 그거 영향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른대요. 이제 2분기가 그래서 피가 더 오른다. 그래서 컨센서스는 2분기까지 안 보잖아요 지금. 저희는 먼저 보거든요. 네. 1분기를 벌써 2조 넘어야 되고 2조 지났는데 2분기를 4조 천원 했어요. 오. 엄청난 숫자입니다. 대부분의 3조 네. 5천원 줬는데 왜 2조 또 2천원 4조 천원이에요. 4조. 오. 왜 그렇게 또 다를까요? 디램 가격이 많이 오른대요. 2분기에.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리포트를 보면은 네. 안 좋은 얘기를 적어놨어요. 하반기부터 하이닉스의 HBM 마켓시어가 뺏긴다. 그래서 진짜 제일 큰 악재네. 하이닉스 관련되는 중에는 약간 좀 조심하라는 투의 그 약간 컨텍스트 맥락이 있는 길지 않아요. 한 페이지. 네,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 거냐고요? 키움증권 리포트입니다. 키움증권. 그거 영향 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그 뺏기는 주체가 만약에 삼성이라면 삼성에게도 뺏는 뭔가 주체가? 네, 뺏는 주체가 어디냐가 중요한. 근데 그거 안 적어놨어. 그러니까. 삼성인지 마이크론인지 뻔하지 않아요? 뻔하지 않을 수도 있지. 그래요? 뻔하지 않을 수 있지. 삼성전자가 딱딱 나가는 걸 확인을 시켜주기 전까지는 불안한 마음을 안이 가질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낯술님께서 네. 한미반도체 실적 잘 나온 것 같은데 빠진 이유가 뭘까요? 지정학적 리스크, 그냥 단기 조정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따가 우리 김장현 본부장 얘기할 거 없어요. 그 정도 다 나올 거예요. 이따가 그 정도 나올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실적 잘 나와도 의미가 없다니까. 알겠습니다. 한마디 치고 얘기하는 건 시간 아까워.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얘기는 시간 아깝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 클로징벨이 10,000명이 돼야 민트를 아침에 모셔갈 수가 있습니다. 992명 페이가 워낙 높아가지고 어떻게 뭐 내가 손 쓸 수가 없어요. 내 페이 곱하기 3배 줘야 되는 거야? 3배가 뭡니까? 10배인 거야? 10배도 안 돼요. 제가 착하니까 가만히 유- 갑자기 소리 됐어. 있겠습니다. 갭 차이는 유재석과 정준하 정도의 갭 차이. 집에 갈래. 아, 무슨 집에 갈래. 말도 안 돼요.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10,000명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 네. 춘식이님이 근데 클로징벨 여도운 왜 안 나와요? 말씀하시는데 얼마 만에 온 거예요, 형? 춘식이 형님 얼마 만에 오신 그래도 겁니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자, 알겠습니다. 네. 하락한 섹터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주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다음 주 실적 기대감이 있습니까, 본부장님? 혹은 지금 아예 분위기가 이래버리면 실적 기대감 있죠. 있어요? 있으니까 오늘 안 나간 거죠. 아, 그것 때문에 안 나간 거라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실적을 그 수출 데이터와 실적을 중심으로 계속 좀 지겨우시겠지만 계속 같은 얘기들을 설명을 매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사실 그 포 얘기나 이런 지적적 확정과 연관성이 있는 그런 공포 분위기일 때도 안 판 거는 뭐 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네. 근데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선물 가격 원자재 선물 가격까지 올라간 거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속은 거예요.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거기에서 다들 하고 이렇게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갔다라는 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안 던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agree. 하고 있습니다. 네. 억울해하세요? 실적이 안 나오고 다음 주에 다시 뭐 저기 이란이 반격하고 완전 지랄 밥송을 하면은 지랄 밥송은 뭡니까? 밥송? 지랄 발광을 하면은 2,500 아니 망설이지도 않고 그냥 던지네. 아니 그렇게 되면은 오늘 2,555 있잖아요. 2,555 쳤죠. 깹니다. 실적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2,600에서 버틸라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실적이 잘 나오고 가이던스까지 도면은 윽사윽사 사실 2,700 가보는 건데 그때 혹시 잘못될까봐 2,600 이상 돌파를 못하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기대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런 다음 주에는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진짜 잘 가는데 아닌 종목들은 진짜 근데 그냥 내가 근데 찝찝했던 건 뭐냐면 나락으로. 근데 그렇게 보는 게 맞고 기대감이 있다는 걸 이제 보는 형제랑 마찬가지로 갔는데 TSMC 실적 나오면서 반응이 영 이상했잖아요. 맞아요. 실적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찝찝하다는 거야. 오늘 여기서 반도체가 하이닉스가 진짜 2조 2천 나오면은 반응을 잘할까? 그것만 그러니까요. 가지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얘기 했었죠. 예. 그게 걱정인 거야. 좋게 나와도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 뭔가 더 오퍼를 던져야 된다. 예, 그게 부족하면은 그냥 미직직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좀 기운을 내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이번 주 일단은 토요일 일요일 분위기 보고 네. 그다음에 다음 주 실적의 전반적인 분위기 잘 나오는 건 당연히 잘 나와야 되고 거기서 전반적인 분위기와 환경 요런 거 수급 요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눈치 게임 해보고 베스트 시나리오는 잘 가겠죠. 근데 이제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특징주 가요? 네. 특징주를 오늘 안 챙겨왔어요. 왜냐면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기도 했거니와 오케이. 시장 자체가 너무 이렇게 포커스가 되어 있어서 오늘은 좀 이런 뉴스나 이런 거 좀 짧게 하고 좀 약간 전략들을 많이 얘기를 해보려고 좋아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뉴스 뭐 제가 이제 그 작성할 때는 요런 것들이 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지금 뉴스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요런 일들로 오늘 좀 공포 심리가 많이 발생이 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안에서도 방산 쪽에서는 좀 좋은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수리온 헬기 중동 수출 기대감이 고조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안덕근 장관이 이제 카이 본사 항공우주 본사에 방문을 해서 올해 수출되는 수리온 생산 현장을 점검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계속 수출에 대한 정부 지원들이 있다 보니까 뭐 수은법도 조금 세 개 계류된 것 중에서 하나가 지금 통과가 됐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방산에 대한 수출 전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업계에 대한 지원을 더 추가로 또 강화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방산 쪽은 애초에 산업에 대한 부분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정부의 지원들이 계속적으로 받아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런 산업적인 흐름들 뭐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도 방산이 제일 잘 갔죠. 그렇죠. 네. 이렇게 좀 실적 잘 나오고 수주잔고 좀 있고 그리고 지금 글로벌 트렌드와 이슈에 좀 맞는 그런 게 딱 지금 퍼즐이 맞는 종목이 방산인 것 같아서 그쪽에도 좀 쏠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두 분이 또 말씀을 해주셨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다음번은 운임지수가 좀 변동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장중에도 이제 해운주들도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럽 노선 통합 관련된 요즘 운임지수 자체가 상당히 좀 높아지는 흐름들이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국투자증권에서도 펜오션이나 이런 쪽에 대한 뭐 이제 운임료 강세 그리고 벌크선이 좀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투자 심리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아지는 부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요 이슈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중동발이 아니더라도 운임지수 자체가 일단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일단 전망이 나온 점 그리고 수에즈 운하 같은 이런 통행 제한 관련된 부분들도 일부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오프닝 벨 때 말씀드렸던 뭐 아마존이나 기타 다른 쪽에서의 뭔가 이런 물류 얘기들이 붙어버리면 전반적인 운임지수 자체가 좀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도 충분히 이런 물류 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당 이슈를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거는 개인이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해운이나 이쪽으로 뭐 어떤 이슈가 있어서 변동이 있다. 운임 지수도 그렇고 막 오늘도 사실 해운주 잘 갔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뭐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는 건지 혹은
투자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운임 지수를 기준으로 움직일 때는 조금 장기적인 흐름으로 갑니다. 그래서 운임 지수가 세관 통관이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운임 지수 딱 정리돼서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서 운임 지수가 계속 좀 우상향하면서 이제 해운주들이 좀 움직이면 그럴 때는 같이 동행이 돼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약간 단기적으로 전쟁발 리스크 이런 거예요? 오늘은 일단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품절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흥하해운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쏠리면서 장중에 20%가 빠르게 올라갔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근데 사실 좀 트레이딩 난도가 있고 좀 어렵기 때문에 운임지수, 뭐 BDI 지수나 SCFI 지수가 명확하게 우상향 기조가 나오면서 이제 그런 공급에 대한 이슈들이 나올 때, 그럴 때 이제 페노션이나 HMM 같은 거 끌고 가보시면은 한참 동안 이제 끌고 갈 수 있죠. 과거에 HMM이 정말 엄청나게 우상향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운임지수가 같이 동행해서 슈팅이 나올 때 흠슬라 이러면서. 흠슬라 이러면서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운임지수에 대한 흐름을 일단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뭔가 이제 뭐 통행에 대한 문제라던가 그런 이벤트가 터졌을 때가 딱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운대 안에서 이렇게 나뉘네요. 멀리 볼 수 있는 종목하고 그렇죠. 단기로 볼 수 있는 종목.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다음 뉴스 없습니다. 없어요? 네. 오케이. 오늘 사실 시황을 길게 해도 금요일이기도 하고 의미가 또 별로 하락한 없습니다. 시장에서 뭐 그렇게 막 깊게 막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일단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네. 그러면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마무리를 해본다면 하창원 본부장님은 그 AI 그림 네.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 시도를 해봤는데 네. 요걸로 일단 만들었습니다. 네. 아 무섭다. 딱 그때 오전에 딱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네, 딱 이런 느낌. 우리 딱 그 10시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 딱 우리 딱 끝날 때쯤에. 아이. 네. 와, 모든 게 다 커졌어요. 눈도 커져, 콧구멍도 커져, 입도 커져. 그리고 배꼽을 특히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써서 아무것도 없게끔 잘 맞아요. 만들었습니다. 그때 배꼽이 너무 그것 때문에 노딱 붙었대. 근데 그거를 제가 붙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되게 자꾸 뭐가 그러니까. 아니 왜 나오는 거죠? 근데 AI도 참 힘들 거야. 왜냐면 저거를 노딱 붙일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 AI거든. 아, 그러네. 그러니까 AI가 만든 그림을 AI가 이거 뭐지? 이상하네.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컴퓨터와 컴퓨터의 싸움입니다. 네. 오늘은. 근데 저건 왜 이렇게 사람 같냐? 저거 사람 아니야 사실? 그리고 그치? 지금 왜 젖소냐고 하는데 네. 젖소가 아니고 이제 황소 막 이렇게 적어도 황소. 이렇게 나와요. 아 이렇게 나와요? 네. 젖소밖에 안 된다는 거. 네. 무료 버전이라서. 양해 무료 부탁드립니다. 버전.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아유, 네. 참 우프입니다. 우퍼요. 맞아요. 우프. 근데 저 손은 일단 도망치고 있잖아요. 도망치고 있죠. 우리는 안 도망쳐도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였죠? 네, 그래서 네, 뭐 저는 이미 저의 그 관점을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은 거기서 이제 모아 맞아요. 가자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저의 시향관과 동행을 하신다면 그렇게 같이 플레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요거 혹시나 나중에 다른 소리 하시니까 다시 한 번만 짚고 가자면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일 본부장님 두 분 다 한 2,550선, 한 2,500선 여기서 1차로 한번 일단 주워 담자. 저는 정확히 월요일 날 2,560을 바텀으로 얘기했죠. 2,560. 하창원 본부장님은 2,500에서 2,550 사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그냥 제 독재 노트에 올려놨거든요. 올렸어요? 좋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냥 10분 좀 넘게 제가 그냥 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사요 말아요. 요거는 지수를 또 정확하게 저희가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니까 네. 그거 네네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오늘 그런 지정학적 이슈로 황소들이 다 도망갔던 그런 하루였다는 거. 김정일 본부장님도 오늘 한마디 있을까요? 한마디 안 하고 얘기할 게 아까 좀 많으니까 네. 하이닉스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하이닉스 얘기 좀 해주세요. 아까 그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니까 네. 한번 정확히 이제 그분 말이 틀리다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분위기 안 좋을 때 그런 게 임플리케이션이 있을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제목은 이래요. 키움증권에 나온 리포트는 HBM 시장 점유율 하락 전환 예상. 이게 제목이에요. 하반기부터는 얘기고 1분기 실적은 2.2조 예상. 시장 현재 컨센서스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디램은 32% 마진, 랜드도 4% 마진네 좋네. 2분기는 4조 1,000. 그러니까 이 4조 1,000이라는 숫자가 뭐 제일 최근에 나온 리포트 오늘 거니까 이전 다른 증권사 리포트보다 높을 것 같은데 4조를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최근에 하여튼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부터 누군지 모르지만 HBM이 경쟁이
좀 이렇게 돼서 가격도 내려갈 것 같고 그거에 유의 비슷하게 하이닉스 말고도 다른 관련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것 같아요. 네.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시장이 나쁠 때는 좋은 뉴스가 진짜 아주 새로운 게 아니면은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오늘 어떤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요. 하이닉스가 TSMC와 손잡고 HBM4 개발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하이닉스가 TSMC랑 손잡고 맞아. HBM4. 그건 별거 아니고 TSMC가 공격하는 게 아니고 하이닉스가 HBM을 할 때요. HBM을 할 때 HBM 8개 쌌잖아요. 8개 싸면 요거 메모리인데 요 밑에 로직 다이가 따로 붙어요. 근데 스스로 했거든요. 근데 스스로 했는데 이 로직 다이를 TSMC 그 파운드리 공정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벌써 예전에 나왔던 얘기라고요. 아, 이미 나왔던 뉴스다. 그러니까 이제 팔로우업 안 하면 뭐 새로운 것처럼 하는데 오늘 나쁜 뉴스가 매크로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런 것 때문에 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저기 하이닉스가 빠진 게 요것 때문에 이슈는 아니지만은 삼성전자는 단순하게 하이닉스 다르게 환율이 안정화되면 삼성전자는 살 수가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76,000원, 79,000원 3월 21일 날 HBM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안 들어가요라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네. 이게 정상적인 시장에서 7만 원 초반으로 다시 내려갈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그건 아주 이상한 시나리오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제 전쟁이 나니까 쫄아갖고 막 던지고 하니까 7만 6천 얼마까지 빠졌거든요. 그때 제가 방송도 하고 다른 데 방송도 하고 그래서 야 이거는 제가 봤던 3월 20일 주가로 갔는데 여기서는 용기를 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그게 저점을 잡았다 해서 이게 저번에 87,000원으로 바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환율이 1380에 계속 있으면은 매크로는 도움이 안 돼요. 매크로가 도움도 얼마까지? 1320까지 간다고 컨센서스가 다시 잡히고 HBM 메모리 엔비디아 나간다는 게 확인되고 2분기 실적이 7조가 아니고 8조 5천 정도 나올 수 있고 세 박자가 맞춰야지 옛날 그걸로 간다 이거죠. 그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수그러들었기 때문에 삼성 이걸 하이닉스는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라가는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릴 때 만약에 장이 많이 빠지면 뭘 살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그 제가 뭐라 그랬죠? 시장 대표주를 사는데 삼성전자가 엄청 올라가는 게 삼성전자. IT 대표주. 화장품은 중국이 일본의 1분기 GDP가 잘 나왔잖아요. 4.8이 아니고 5.3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거. 물론 글로벌 텍스도 좋고 다 좋지만은 외국인들이 그런 거 좀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쳐가지고 반격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중동 문제 해결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수주 흐름이 좋고 하니까 뭐예요? 방산주도 한 부분에 갖고 있고 그러면 화장품, 방산 이렇게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봤을 때는 조선주도 사실은 환율이 계속 버티거나 환율이 금방 안 내려간다고 제가 만약에 얘기하면은 자동차하고 조선주도 많이 빠지면 줍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체수가 한 5가지, 저도 생각 5가지잖아요. 그러면 장을 살 수 있는 거죠. 장에 저번에 아까 2,560까지 갔을 때 그때 용기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잡았다 하더라도 바로 2,700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틈새를 보면서 기다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게 제가 전략하고 같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저 한 가지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궁금한 게 좋아요. SK 하이닉스랑 TSMC 이야기가 원래 있었던 얘기인데 오늘 다시 기사가 재점화됐다. 기사가 아니고 리포트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오늘 기사가 나왔어.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나왔어. 근데 원래 있던 내용인데 왜 오늘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속보라고 하면서 난 모르죠. 이렇게 나오는 이 MOU를 체결했다 나왔구나. MOU. 그러니까 공식화 MOU를 체결했다고. MOU. 양의 각서를 체결했다라고 꽝꽝꽝. 예전에는 그럴 것이다라는 로직.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서는 이걸 하겠지라는 로직이었으면 오늘은 이제 MOU해서 이게 현실화되는구나, 본격화되는구나 이런 모멘텀을 좀 있는 그리고 것 같아요. 반도체만 딱 보면 요거를 좀 이거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TSMC가 중국에 대만에서 어떻게 움직였죠? 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죠. 네. 하는 동안에 TSMC에서 실적은 잘 나왔고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해석의 여지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TSMC에서 결정은 메모리 시장에 대해서 반도체에서 파운드리하고 걔네들이 메모리 시장을 바라보고 하잖아요. 그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가 이전에 20%였는데 뭐 20% 이하, 10% 이상이었는데 10% 이하. 그지 파운드리하고 메모리입니다. 이렇게 조금 낮췄어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거든요. 오늘 TSMC 6.72% 빠지면서 굉장히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장보다 더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TSMC가 1분기, 2분기 가이던스가 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3개월 전보다 좀 내려갔어요. 근데 그게 AI는 낮추지 않았어요. AI는 여전히 좋아. 근데 AI 말고 일반적인 스마트폰, 일반적인 서버, PC, 자동차, 네. 전기차 이런 거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조금 낮춘 건 뭘 하냐는데 저한테는 싹 와닿았어요. 제가 회사에서 했는데 아주 싸하다. 큰 놈이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를 비쳤을까. 그럼 왜 안 좋다는 거예요? 근거가 뭐예요? 레거시는 왜 안 좋다? 걔네가 근거가 어디 있어? 자기 고객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 플러스 사람들이 빨리 옛날 제품들을 안 바꾼다는 안 바꾼다. 그런 걸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매크로하고 해서 레거시 프로덕트 그게 레거시잖아요. 첨단 공정이 아닌 공정의 휴대폰, 스마트폰, 자동차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기대치 조금 낮췄는데 여기 중요한 게 조금 낮추는 게 트리거가 돼요. IT는 그게 그래서 제가 오늘 싸다가 계속 아침 시작할 때부터 그랬잖아요. 제 얼굴 보자고 여러분 짜증내는 게 아니고 오랜 경험상 이게 반등을 할 것 같은데 AI가 이게 지금 늦게 들어온 넌 AI를 완전히 할 때보다 더 세게 안 나오면은 나는 톤 다운 시킬 거예요. 이미 톤 다운 시킨 거지.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오버웨이트가 아직은 언더웨이는 아닙니다. 다른 섹터보다 아직 실적도 나오고 기다리는데 AI가 완전히 돌진 안 하면은 조금이라도 빈틈을 주면은 이건 장은 내려간다라고 보는 게 오죽했으면 TSMC CEO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비록 그게 20%가 18%, 20%, 뭐 10% 이상이 10%가 저스트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그게 의미가 없으면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게 저는 좀 신경이 쓰여요. 질문. 저도 확실히 못 갖고. 질문.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영식이 형님이 전화가 딱 왔을 때 일단 네 맘대로 하는데 여기서 일단 밑밥 한번 쫙 깔아. 내 책임 아니야. 네 맘대로 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나한테 돈도 안 주는데 내가 뭘 책임지려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코를 외치실까? 걔한테. 네. 그러니까 전쟁이 났어. 나는 원래 2,560까지 간다는 거는 이번이 아니고 미치증을 하다가 5월 초쯤이나 가가지고 뭔가 사태가 나거나 아니면 엔비디아 뭐 별거 없다. 그러면 이제 한번 2,560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걸 걱정을 안고 나는 이번 초에 얘기를 한 건데 현금도 60%한 건데 이게 뭐 전쟁 때문에 갑자기 2,560, 50까지 확 가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 점심 먹을 때니까 그러면 미리 왔네? 미리 와서 한번 잡아보는 거지. 근데 업사이드는 몰라. 뭐 이 얘기 한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별 얘기야. 이거 TSMC 얘기하는 건 별로고. 근데 이거 올라가더라도 TSMC 임플리케이션이 계속 확인이 되면은 그 위에 꼬다리는 좀 낮춰야 될 것 같은데. 기대감을 네, 근데 TSMC 왜냐면 TSMC가요, 여러분은 AI가 얘네 매출 드라이브하는 거 아니에요. AI가 차지하는 비중은요 13%인가 14%밖에 안 돼요. 얘네 매출에. 대부분은 일반적인 레거시 프로덕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거시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좀 기대치를 낮춘다는 것이 지금 TSMC가 PER이 20배 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찝찝한 감을 느끼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쁘게 얘기했죠. 좋은 거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한 번만 정리하고. 오케이. 이 민트도 오프닝 못 봤으니까 네. 처음 듣는 얘기는 뭐냐면 오케이 지금 억지로 까내려서 내려온 것까지 알겠는데 전반적인 상황 보니까 여기서 줍줍 하더라도 위로 다시 올라가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한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전처럼 막 2750 막 뭐 2850 이 지금 눈높이가 완전 내려와 버렸다. 그리고 빠르게 가진 않는다. 그래서 줍줍하는 건 좋아. 지금 저가라는 거 인정해. 그 대신 시간적 여유를 좀 더 줘야 된다. 네. 바로 사고 막 다음 달에 올라가겠지. 지금 이런 분위기는 오늘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강력했던 반도체도 약간은 흔들리는 그러니까 그런 반도체하고 모습을 보인다. 반도체는 제가 반도체가 뭐 다른 분도 다른데 반도체가 한 70 남아 30이었다면 이제는 이퀄 정도 같아. 오케이. 이렇게 보고 좋은 거는 뭐냐면 잠깐. 이거 좀 맞습니다. 저기 숨 찬다 그래가지고 한 번만 수업하고 약간 마취에 나오고 나쁜 있어요. 거에서 좋은 걸 얘기해 줘야지. 왜냐면 좋은 거 얘기하면 더 텐션이 올라가. 그러니까 이거 쓰러지실 수도 있어서 제가 옆에서 잘 보좌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텐션을 조금 0.5톤 정도 낮춰서 좋은 점 말씀해 주신다면. 그 얘네가 1분기 실적 잘 나왔죠. 2분기 가이던스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아까 시장은 성장률 낮췄는데요. 자기네 가이던스는 연간 가이던스는 낮추지 않았어요. 그 두 가지 임플리케이션이죠. 시장보다 자기는 아웃퍼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어떻게 비용을 줄이거나 아니면 그 비싼
그 첨단 공정으로 빨리빨리 이동해갖고 매출을 많이 늘리거나 하니까 1, 2분기 좋잖아. 시장은 전반적으로 내가 3개월 전보다 안 좋게 보지만은 우리가 원래 예시했던 거 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 한 거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가이던스 유지. 가이던스 유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캐펙스 투자를 캐펙스 뭔지 아시죠? 투자하는 알죠. 거. 설비 안 투자. 줄였어요. 아.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캐펙스가 옛날에 얼마 하냐면 연간 한 300억 불 전후 정도 한다고 했거든요. 누구 기준이죠? TSMC 기준. 연간 300억 불을 투자를 합니다. 네. 하는데 그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도 유지했어요. 진짜 경제가 진짜 안 좋아서 자기네들 영향을 받을 것 같으면 투자를 어떻게 할까요? 줄이죠. 무조건. 그 액션까지는 갈 생각이 아직은 없는 거야. 아. 근데 이것도 봐요. 1분기 때 얼마인지 아세요? 56억 불밖에 안 했어. 투자를. 그러면 아까 300억 불 하려면 어떻게 돼? 한 분기 70억, 80억 불 해야 되는데 그렇죠. 1분기는 비수기인지 뭔지 쫄았는지 약간 천천히 했는데 300억 불 유지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뒤에 하겠다는 아직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시장의 성장률은 예상보다 3개월보다 낮췄지만 그러니까 자기네 자체에 자신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믹스해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게 아직은 우리 투자되는 소부장주가 이게 다 개판이다. 어떤 오늘 갖고 전쟁이 아니더라도 전쟁이 없었다 치더라도 네. TSMC 인플리케이션 그렇게 해석할 건 없는데 어쨌든 높이는 조금 낮추고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복잡하죠. 복잡해요. 이해하시는 분. 아이고. 제가 사실 너무 강력했어. 듣고는 있었는데 살에 들렸어요.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너무 심하게 떨어지잖아요. 하이닉스 4% 떨어지고. 하이닉스는 아까 기관은 왜 이렇게 파는 거야? 요거 요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내가 안 팔았어. 아니 나한테 그래. 김정현 본부장님이 요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피디님. 네. 보이세요? 네. 4월 1일부터 요게 지금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투자자 매매 동향이에요. 네. 민트님 요거 보여요? 4월 1일부터 네. 기관 지금 파는 거 보여요? 여기? 오, 네. 단 하루를 이거 빼고 봐봐. 다 팔고 있네. 하루도 겨우 산 거야. 그냥 조금. 와, 어쩜 이렇게 5천억, 뭐 3천억, 6천억 이렇게 던져? 그러니까 얘네가 뭔가 이상 뭐 기류를 하늘 느낀 느꼈다. 거 아니면 이렇게 던질 이유가 있나? 사실은 본질이 변한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특별한 뭔가가 있을까요? 모르죠. 왜 팔았는지. 이건 수량이니까 네. 여기다가 이제 주가가 8만 한 중반대에서부터 뺀 거 같네. 82,000원에서 84,000원, 5,000원 올렸다가 8만 중반에서부터 빠진 거죠. 얘네가 8만 뺐어요, 중반부터. 진짜. 그러네요. 왜 팔았는지 모르죠. 장을 안 좋게 보서 안 좋게 봐서 팔 수도 있고. 근데 아까 4월 초부 쳤잖아요. 네. 매크로가 안 좋아진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시리아 쳐들어간 거, 쳐들어간 게 아니지.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영사 그 이라크 영사관 친 게 4월 1일인가 2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그 기관은 매크로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때부터 한국의 대표주를 주가도 좀 올랐고 85,000원 그래서 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적인 이슈가 4월 2일부터 지난주까지 이슈는 없었지요. 근데 이제 그렇게 뺐다는 거는 그렇고 그때 하이닉스는 그렇게 빼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은. 네. 지금은 하이닉스는 약간 잡음이 이렇게 아까 그 키움증권처럼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법한 게 나오니까 중간 빠지니까 이제 강하게 빠진 거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두 분한테 둘 다 여쭤본다면 주말 동안에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는 거나 혹은 뭐 전략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체크해야 되는 거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주말도 편히 쉬라고 말씀을 드려도 편히 못 쉬실 것 같아서 그래도 이왕 마음이 불편하면 몸이라도 움직여야 맞아. 체크를 계속 해야 되니까. 네, 뭐 있을까요? 일단 그 전에 아까 기간 매도 하는 거 그거 제가 이틀 전에 그 PPT 자료 준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선물과 연계해서 봐야 돼요. 선물의 매도가 나왔을 때가 4월 2일부터 선물의 대량 매도가 나왔고요. 그 매도가 나오는 거는 이제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3월 19일 이후부터는 반도체로 수급이 쏠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롤오버 물량들이 상당히 많았던 상황이고 그게 이제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청산이 되는 과정에서 그런 물량들도 당연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나오면서 들어왔었던 수급들이 이제 그 반도체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수급 이탈이 같이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아까 조금
브리핑하는 도중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저는 주말 사이에 그 명확한 라인들을 좀 잘 설정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장에서 포지션을 유지하는 이유, 그 이유가 저처럼 뭐 반도체라든지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 보실 건지 아니면 나만의 뭔가 명확한 뷰가 있는 건지 그거를 일단 명확하게 설정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내가 롱 포지션을 청산하게끔 만들 요인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제 최하단으로 어떠한 지금 대외적인 변수는 다 나와 있잖아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뒤로 늦춰진다거나 아니면 환율이 굉장히 강해진다거나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된다거나 아니면 실적이 생각보다 박살이 났다거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반도체 실적이 예상치보다 너무 안 났다거나 뭐 그런 요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런 이제 우리 위험 요인으로 인해서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어느 라인까지 지수가 빠질 수 있을지 그리고 시나리오.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 때 지수가 얼마나 빠졌었는지 그리고 현재 뭐 프로그램 쪽도 그렇고 뭐 선물에서 뭐 미결제 약정 결제 그걸 보셔도 되고 아니면 누적 그 물량으로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 수급 이탈이 나왔을 때 내가 어느 선에서 이게 반등이 나올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맞든 안 맞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보시고 라인을 설정을 해놓으시면은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실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뭔가가 와서 탁 칠 때 대응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한번 네.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 짧게만 뭐 주말 동안에 준비해야 될 거 생각해야 될 거 없으면 그냥 패스하고요. 아까 딴 데서 죄송한데 반도체 주식은요 실적이 최고 나왔을 때 주가가 빠집니다. 아 반도체 주식은 반도체 주식은 실적이 나쁘게 나왔을 때 네. 내려가는 게 아니고 반도체 실적은 거의 정점에 왔다고 느꼈을 때 그러거든요. 2분기가 3분기가 그렇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너무 빨리 땡기면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이번에 실적이 2조 2천 나와서 2조 20만 원을 못 가잖아요. 그러면 정점일 수도 있어요. 아 삼성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삼성은 아까 엔비디아도 있고 모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때렸던 잘못된 것들이 아직 회복될 게 있어서 그래서 더 나올 게 남았다 이거죠. 네,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는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수그러들거나 빠지지 않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시크리컬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약간 포지션을 달리하신 건 아니지만은 더 좋은 게 많아 보일 수도 있. 다른 섹터가 그러니까 약간은 균형 잡게 보자 이제부터는 그렇게 생각을 잠깐 하면서 어쨌든 하이닉스가 더 좋은 얘기를 실적 말고도 하기를 다음 주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대합니다. 김대정 형님께서 진짜 증시 어지럽네요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또 이 타이밍에서 난이도가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맞아. 다시 한번 좀 역대급으로 올라온 것 같고 네. 잘 좀 첨예하게 전략을 세워보시고 또 만약에 하락하면 또 하락하는 대로 거기서 또 여러 가지를 또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한번 할까요? 힘드시면 그러니까요. 힘드시면은 이민 가라고 우리 김장현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왕이면은 그래도 경제가 탄탄한 미국이 어떨까? 어때요? 미국? 네. 위민간의 장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광고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또 미국이 그래도 그나마 살아줘야 우리나라 국장이 탄탄해질 수 있잖아요. 미국 투자 트렌드를 아셔야 여러분 투자를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친미 반미하고 관계 없죠 이거는. 저는 상관없습니다. 미국 투자 트렌드 세미나를 그래서 3프로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네. 22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너무 중요한 날인데 네. 오프닝 벨에서 이제 중요한 얘기 해주시고 그 이후로 바로 실시간으로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1부에서는 미국 지수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2부에서는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ETF를 활용한 다양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다룰 예정인데요. 네. 요것만 다루면 조금 아쉬우니까. 아쉬워. 배도 고프고. 네, 그래서 배고파.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좋아하세요? 뭐 좀 줘. 뭐 줄까요? 커피라도 줘. 그래. 어. 줄게요. 소고기. 드릴게요. 소고기. 여기는 없어요? 치킨. 다 드립니다. 피자 한우 커피 피자. 거짓 취급하는 거 같은데. 아, 기분 나쁜데. 아니 참치김밥 6,000원짜리 사 먹을 그래. 때다 아, 드리죠. 맞네. 물가가 많이 올라서. 피자 한우 커피 치킨 어디야? 다 드리니까요. 오케이. 22일 월요일 오전 9시 반에 라이브 본방사수 꼭 하시고요. 오프닝 벨도 꼭 놓치지 마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신문 안 찢어와도 되겠네요. 그날은 아홉 시 그렇네. 반. 30분밖에 못 하니까. 타이트하게 딱 하고 선택과 집중하고 끝내면 됩니다. 자, 23분 지나고 있어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콸콸콸 조금 압축적으로 해볼까요? 네, 자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자, 칼칼칼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자, 오늘의 사연은 요 종목입니다. 현대백화점인데요. 평단은 7만 원이고요. 21년도에 8만 원대에 담갔다가 버티고 버텨서 23년 8월에 리오프닝으로 반등 시도할 때 물타고 본전 오면 팔려고 기다리다가 딱 본전 얼마 안 남기고 갑자기 식어버리면서 다시 쭈르륵 흘러내려서 지금 이 상황입니다. 요즘 중국인 관광객 많아진다고 하는데 제주도로 들어온다고 하면서 큰 영향이 없나 싶다가도 혹시나 지푸라기라도 잡자 싶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비중은 10%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종목 바로 볼게요. 네. 저희가 어디서 일하나요? 더현대. 지하잖아요. 네. 더현대 지금 뉴스 굉장히 좋죠. 최단기간 연매출 1조 원 돌파한 백화점이다. 오프라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고 있다. 그리고 10명 중 7명이 MZ래요. 맞아요. 저 포함. 저도. 그래서 저는 실적이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다음 장 보시면 분기 실적 이번 분기에 약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봤더니 다음 장 보여주시면 리포트인데요. 백화점은 좋은데 점점점 다른 건 다 좋은데 여기에 가지고 있는 회사가 지누스라는 회사인데 이거 실적이 기대치를 충족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누스 그 침대? 그래서 다른 리포트도 살펴보면 아쉽다, 지누스가 아쉽다 이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지누스를 몰랐어서 찾아봤어요. 이게 뭐지? 지누스. 근데 매트리스? 이런 거더라고요. 유명하죠. 유명해요? 침대 매트릭스. 잘 몰랐어요. 미국에서 팔고 막 그래.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은 여기서 이걸 왜 할까? 성수동에서 팝업을 왜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침대를 MZ들이 지금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아닌 것 같다라는 혼자 생각을 해서 차트 볼게요. 차트는 쭉쭉쭉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입니다. 결론. 지누스 때문에 현타백화점. 현타 온다. 감사하다. 이거 그냥 저 주가 진짜 많이 빠졌네. 7만 원에서 지속적으로 48,800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네. 코멘트 딱 압축적으로. 코멘트. 노 코멘트입니까? 하창원 본부장님은요?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 쉽지 않은 종목들만. 근데 이게 저는 너무 공감 가는 거는 네. 뭐 어디 소매 판매가 뭐 늘어난다, 중국인이 많이 온다, 뭐가 잘 된다 이러면 내 종목도 거기에 수혜를 받겠지라고 기대를 하지만 사실은 주가가 전혀 반응이 없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럼 이제 언젠가는 오겠지라는 심정으로 이걸 기다려야 되는 게 좀 슬프죠. 그러면서 다시 절대 모멘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 리포트가 뭐 특이할 만한 코멘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냥 아쉽다. 지누스가 제일 아쉽다. 요런. 근데 하창원 본부장 이거 진짜 왜 못 가는 거예요? 영업이익 3,500억에 지금 시가총액은 1조예요. 네. 물론 유통주기는 하지만서도 영업이익이 3,500억이라고요? 네, 3,500억. 언제? 작년. 작년. 이게 다 잘 작년 나왔는데 3,000억. 그 지누스가 못 나온다는 그런 리포트가 있었어요. 작년 작년 3,000억 이요? 순이익이 적자인데 작년에? 네? 순이익이 적자였어요. 순이익 적자.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이슈가 있네 뒤쪽에서. 하창원 본부장님 코멘트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뭔가 좋아지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에서 뭔가 탁 해갖고 달라질 수 있는 뭔가가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침묵이 탁 될 만한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분이 라이언 일병구하기를 말씀해주신 대로 했대요. 그래서 네. 한 종목을 살려냈대요. 그래서 이 종목도 그렇게 해도 되나요? 라는 의견이 뒤에 있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캡처를 못했거든요. 그거까지 같이 이 종목은 안 말씀해주세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라이언 일병을 할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차트상에서. 네, 그러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라이언 일병은 적어도 중장기 이평선이 우하향하던 게 다시 이제 정배열로 바뀌는 그런 초입 부분에서 명확하게 한 번에 뭐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수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변동수를 자꾸 만들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번 최근에 4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이게 이제 6만 원까지 올라갈 때 거래량 한번 터지면서 이제 다시 그다음에 눌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또 좀 저는 여기서 발목 잡히신 분들도 분명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상단이 그렇게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좀 저는 저 때 1월은 왜 간 거예요? 혹시 아세요? 1월 달에 저거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찾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뭐 기사가 나온 게 별거 없는 거. 찾기가 힘드네. 최근에 정확하게 공시나고 또 모르겠습니다. 뭐 현대 홈쇼핑 뭐 지분 확대 관련해서 아야를 했다 뭐 그러고 뭐 별거 없어요. 특별한 게. 아니 그러면 이마트도 마찬가지고 지금 유통주가 전반적으로 다 안 좋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유통 자체를 건드리는 게 지금은 그게 섹터 자체가 선호 섹터가 아닌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국내 뭐 그 저기 뭐 물가 높고 사람들 소비를 줄었는데 그러면은 뭐 하겠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언제 다시 이게 좋아질지도 모르고 안 좋은 얘기도 나오니까 유통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잘라요? 유통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르라고? 아니 보유자. 만약에 증시가 이렇게 좀 움직이다가 좀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도 나왔어요. 그러면은 저는 다른 걸로 갈아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보유하시면 일정 라인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이전에 갑자기 4만 원에서 6만 원 간 것처럼.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이때 뭐 한번 관광객이나 이런 것도 확 올 때도 4만 원대에서 7만 원대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렇게 뭐 안 간다고 아예 볼 수는 없지만 아마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쉽진 않습니다. 않다. 네. 동감합니다. 네, 코멘트를 안 한 이유가. 네, 알겠습니다. 자, 뭐 현대백화점 가지고 계신 오늘 사연자분도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이 손가락이 안 나가지만 맞아요. 선택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항상 주식을 하다 보면 옵니다. 결단을 네. 내릴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손실은 얻었지만 또 경험을 또 같이 얻는 거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채팅창에 하나가 있었는데 네. 일론 머스크가 그 이란이랑 이스라엘 분쟁을 가지고 트위터를 또 올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로켓 사진을 하나 올리면서 우리가 서로한테 로켓을 쏠 게 아니라 우주로 로켓을 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영특한 짜식. 예, 참 마케팅도 비즈니스맨이야 잘하면서도. 비즈니스맨. 네. 그 틈에 그런 코멘트를 날리기 위해서 엮는 거 보면. 자, 그래서 좀 이런 것도 공감도 되고 네. 전쟁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계속 전쟁 뉴스가 들리다 보니까 시장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고 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진짜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장, 내려가는 시장 여기에 대응하느라 진짜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주말에 푹 쉬시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월요일에 다음 주에 파이팅하는 실적 시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